이번 주에 시승기를 업데이트한 현대 코나 많은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시승기에 담지 못했던 못다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 것 중에서 현대차를 항상 단점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단점이 안 나올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뭐 순서적으로 봤을 때 잠깐 이제 뭐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땠어요? 일단은 첫 인상은 확실히 강렬했고 그다음 거기서 풍겨지는 확실한 그 존재감은 다른 소형 SUV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디자인에 대한 것은 특별히 나무랄 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먼저 출시된 예. 프랑스계 이제 소형 네. SUV들하고 이제 비교가 스트레이트하고 많이 있었죠. 네. 됐었는데 뭐 디자인이라는 건 어쨌든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개인적 취향으로 얘기하자면 그 램프의 배열 네. 특히 이제 상단부의 그 LED 램프 그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좀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밤에 이렇게 뒤에서 코나가 이제 따라오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인상적으로 한눈에 딱 들어올 정도로 존재감 확실히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이어서인지 몰라도 약간 마세라티 르반데 느낌도 좀 나기도 했었어요. 진짜 이게 얇고 아. 중간에 동그란 게 딱 이렇게 있으니까 램프가 현대차 디자인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가격 차이가 지금 그렇죠. 얼마인데 네. 어땠어요? 저도 되게 신선했죠. 왜냐하면 일단 컨셉카의 디자인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양산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보통 양산차가 컨셉카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해서 이제 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 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공하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힘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죠. 지금 그래서 뭐 패널과 패널을 덧대가지고 네.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뭐 타 회사 얘기긴 하지만 렉서스 같은 경우 지금 그 트렁크 쪽 이 디자인을 그쵸. 보면 네. 네. 사실 그게 이제 판이 두 판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걸 한 판에 찍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도요타가 갖고 있는 이제 기술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앞으로 컨셉트카에서 보여줬던 그런 스타일이 그대로 이제 이식되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아질 또 거라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네, 하고요. 맞아요. 예. 추세이기도 하죠. 네. 뭔가 이제 미래를 보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었고 사실 또 궁금한 건 이제 그런 형상이면은 이게 앞에 사고 나면 수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긴 한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수입차보다는 많이 쌀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네.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두 분 잘 아시겠지만 외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아요. 그쵸. 네. 왜냐면 차에 이제 차를 바라볼 때 내가 이 차의 외관을 바라보는 건 주차장에서 차로 걸어갈 때 그쵸. 내려서 가기 전에 네. 이제 뭐 한번 돌아볼 때 사실 그때인데 인테리어는 내가 계속 있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해요. 네. 항상 만지고 계속 바라보게 되고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거주성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한데 현대가 인터페이스 부분만큼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직관적이죠. 네, 상당히 직관적이고 모르는 사람이 처음 차를 타도 버튼이 어디 있는지 대충 느낌으로 알아서 딱 조작할 수 있게끔 이제 전인호 기자도 많이 다양한 수입차를 경험해 봤겠지만은 인터페이스 상당히 불편한 차가 많았잖아요. 네, 많죠. 특히 이제 모 국가에서 만든 차들이 일률적으로 이제 모국가라고 하지 말고 독일이죠. 독일은 아닙니다. 아, 네, 프랑스. 프랑스 참 그들만의 색깔이 너무 네, 강해요. 저는 정말 그 프랑스 차들의 그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이해가 사실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가 그런 건 정말 잘해요. 이게 인터페이스 굉장히 직관적이고 네. 익숙하고 뭐 쉽게 조작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다가 터치 네, 기능까지 그쵸. 지원해주고 그렇죠. 현대는 또 HMI라 그래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부분 네네. 이 부분을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노하우가 지금에서 좀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센터페이지와 그 디자인에 대한 건 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벤츠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이제 고급화된 느낌이 적다. 네. 아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전동으로 돌출되도록 그쵸, 그쵸.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다시 이제 수납시킬 수도 있고. 근데 그 디자인 그래도 그 벤츠 쪽은 약간 타블렛 느낌이 있어서 네. 약간의 고급화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옆에 이제 버튼 배열이라든지 직관적이긴 해요. 버튼 네. 사이즈도 크고. 그쵸, 그쵸. 근데 모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번 모델에서는 조금 뭐 좀
수위를 높여 표현하자면 약간은 좀 성의가 없어 보였던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또 반대로 보면은 저희 이제 모닝 신형을 타봤었잖아요. 모닝 신형 그대로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똑같이 뭐 쓰는 느낌. 경차부터 뭐 이쪽 라인업까지 그렇죠. 거의 이제 일률적인 인터페이스와 뭐 아마- 비슷한 퀄리티로 아마도 그 네. 연구하시는 분들, 디자이너 분들이 네. 대부분 이제 정해진 그 포맷 안에서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직관성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칭찬을 할 부분이에요. 네. 아까 프랑스 차를 예로 했는데 저는 그 순간에 네. 뭐를 이제 머리에 떠올렸냐면 BMW 이제 아이드라이브 지금은 많이 낮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직관성이 좀 떨어져요. 특히나 그 메르세데스 벤츠 벤츠의 커맨드 시스템은 정말이지 1억 이상 되는 뭐 S 클래스라고 해도 정말 뭐 욕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해주면 좋겠는데 터치도 절대로 안 합니다. 네, 여담이지만 이제 그쵸. 벤츠의 그런 걸 보면은 이 인터페이스의 과도기적인 시대에 왔다는 게 이미 스티어링에도 조작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죠. 있죠. 그 다음에 네. 밑에서 다이얼로도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터치로도 하죠. 어느 걸 지금 버릴지 거기에 모르는 것 BMW는 같아요. 제스처 네. 컨트롤까지 가는 거. 맞아요. 이거는 보면은 인식률이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운전하다가 여기 스티어링 휠에서 차라리 이거 돌리거나 이걸 버튼을 눌러주는 게 낫지 그렇죠. 이걸 하고 있는 건 그냥 내 차에 이런 기능이 있다 옆에서 사람 탔을 때 신기하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 외에는 뭐 그다지 이렇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뭐 보기에는 뭐 그럴지언정 일단 사람이 쓰기 편하다는 게 네. 가장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전- 직관성은 네, 마음에 좋은데 들었어요. 확실히 좋고요. 근데 기왕 직관성 좋게 만든 거 예쁘게 포장하면 더 네. 좋지 않았을까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고 네, 그게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라면은 조금 포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근데 뭐 계기판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상당히 깔끔하고요. 네. 네. 지금 뭐 그렇죠. 현대차 어떻게 보면은 좀 시대에서 약간 뒤처졌다는 느낌이 있는데 보는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계기판의 사용 용도를 봤을 때는 네. 뭐 그래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밀하게 또 보면은 국산차라 그런지 확실히 한글 폰트의 그 느낌부터 좋아요. 확실히 네. 다르고 하다못해 그 방향 지시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향등 전조등만 조작을 해도 계기판에서 하나하나 확인이 되고 그게 그쵸. 또 한글로 또 표현이 되고 네네. 돼주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시스템을 켰다 껐다 그런 거 깔끔하게 폰트로 딱 그쵸. 그래픽까지 추가가 아무래도 돼가지고 이제 나온다는 자국 게.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혜택이기도 해요. 그렇죠. 수입차들이 한글 패치를 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어이가 없을 그런 정도인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공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뭐 앞좌석 공간은 사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죠. 예, 근데 소형 SUV. 뒷좌석 공간은 소형 SUV로서 봤을 때 뭐 최고다는 아니지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 차에 타겟이 되는 소비자층이 바라봤을 때 크게 아쉽지는 않을 것이다. 쓸만하네. 네. 네. 정도. 그러니까 재원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코나가 소형 SUV 중에서 휠베이스가 가장 긴 차는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아니면 조금 더 작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일단은 공간적으로는 아쉬움이 없었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아쉬웠던 게 약간 트렁크 공간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출 공간이 뭐 많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기본적으로 갖는 트렁크 공간이 약간은 좀 작고 대신에 뒷좌석이 그만큼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공간을 구성인 것 어디다가 같아요. 더 배치하느냐인데 예. 근데 사실 소형 SUV를 탈 때 제가 처음에 이제 트랙스를 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과연 이것이 아베오와 비교를 했을 때 네. 무엇의 차이가 있는가인데 뭐 티볼리도 그렇고 뭐 QM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은 소형 SUV의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세단을 타시다가 SUV로 이제 넘어가고자 하는데 큰 차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이 때문에 어떤 뭐 유모차 적재 이것 때문에 그렇죠. 소형 SUV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네. 예. 그냥 오히려 뭐 큰 중형급의 차가 혹은 예. 아반떼의 트렁크 공간이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단지 이점이 되는 것은 이제 높이 트렁크 자체가 높다는 것 네. 또한 시트 폴드를 했을 때 그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는 것. 근데 그 정도가 장점이라고 봐주신 것이 코나 맞겠죠. 같은 경우는 뒷좌석 시트가 굉장히 플랫하게 접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확실히 편했던 것 그쵸.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건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죠. 네. 불쌍한 아이소티. 그렇죠. 아이소티랑 봤을 때 약간 그 갭이 좀 애매하다고 네. 보여지기도 하고. 예. 자 이번에는 승차감 부분 이거는 사실 뭐 댓글로도 질문해 주신 분들이 네, 계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테스트했었던 모델이 이제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그에 네. 따라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후륜에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승차감으로 본다면 거의 동급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거친 노면을 만났을 때 특히 이제 승차감을 좌우하는 부분이 리어 서스펜션의 이제 영향력이 상당히 큰 편인데 이제 타사 모델 같은 경우 뭐 쉽게는 과속 방지 턱을 넘어갈 때 그 이제 실내로 전해지는 그 쇼크의 양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소형 SUV들이 갖는 이제 공통적인 그런 약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의 코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가 돼 있어요. 네. 세련됐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소형 SUV 중에 이제 나열을 해보면은 티볼리가 현재는 지금 가장 단단하고 약간은 좀 불쾌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저희가 항상 칭찬해왔던 이제 쉐보레 트랙스 같은 경우가 서스펜션 쪽에서 약간 완성도가 높았었는데 코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약간 승차감까지 더해서 좀 더 그쵸. 깔끔한 느낌을 전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런- 식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차가 서스펜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잘 어떻게 보면 못해왔었죠. 극과극. 예. 네. 과거에는 너무 물렁물렁하게 가서 뭐 어떤 차량의 주행 안전성이라는 부분과는 좀 반하는 그런 셋업이었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하드한 셋업으로 가요. 특히나 이제 그 하드함이 저속에서의 승차감 저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고속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번 모델은 사실 절충값을 잘 제일 찾아놨다고. 네, 볼수 그러면서도 있겠어요. 소형 SUV라는 그 젊은 감각까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예, 정말 서스펜션 항상 현대 기아차의 서스펜션 저희가 불만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지금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탔던 거는 일단 멀티링크 그쵸. 방식이었고 나머지 이제 4륜구동 시스템 빠지게 되면은 토션빔 방식이래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것이 변수가 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서스펜션은 눈에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그 성능을 예측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멀티링크 좋았으니까 얘도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그냥 상상에 불과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리인데 봤을 때 정말 맛깔스럽게 잘 만들어졌어요. 뭐 서스펜션이라고 합시다. 자, 스테이크인데 정말 뭐 이렇게 잘 맛깔스럽게 보이는데 막상 봤더니 이 셰프가 여기다가 양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간이 맞지 않아. 네. 먹기는 정말 보기에는 좋은데 사실 맛이 없는 이렇다고 거죠. 봐요. 네. 중요한 건 이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건 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팅하는 능력 그것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향후에 토션빔 방식의 모델을 탔을 때 그 그렇죠. 이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음 부분 정숙성에 대해서 또 질문 주신 분들이 있었죠? 네, MVH 성능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놀라게 됐습니다. 네. 그 MVH 성능이 현대 그랜저 IG에서 상당히 저희가 놀라움을 네. 표현했었고 사실 그 전으로 따지자면 이제 제네시스가 저희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 소음 부분에서 가장 최저치를 아직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현대 기아차가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그랜저 IG에서 혁신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발전을 해왔는데 코너에서도 역시 동일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시동을 딱 걸면은 스티어링 휠, 그다음 변속기, 그다음 시트 부분에서 진동이 조금 더 이제 좀 과장해서 말하면 거의 진동이 안 느껴질 정도로 그다음 소음도 굉장히 조용해가지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촬영 끝나고 이동을 하는데 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코너에. 근데 한번더 모르고 한 번 더 걸었어요. 이제 끈 시동이 거죠. 꺼졌겠네. 예. 그럴 정도로 약간 도심, 약간 시끄러운 도심이라면은 정말 소음과 진동에서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소형 SUV라는 장르를 따지고 보면 거기서는 거의 절대로, 뭐 예, 최고 수준이었고 예.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스피드가 이제 올라갔을 때에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통상적으로 이제 SUV 이제 물론 상급 모델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세단과 달리 SUV는 바람을 받는 면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이즈 자체는 분명히 증가를 있습니다. 하게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동일한 이 동급 모델과 봤을 때 그래도 분명히 좋은 정도의 수준이었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이제 스피드 레인지를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만약에 뭐 120, 130, 140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모델들이 다 네, 크게 그렇죠.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도 확실히 네.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수성 테스트를 할 때 예전에 이제 못한 경우가 일단은 비 오는 날 그렇죠. 못합니다. 네, 저희 윈드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그렇죠. 그때는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산에서 새가 시끄럽게 울어도 그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세한 데시벨에서 네,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생기고 이 노면 같은 경우도 노면이 이제 변경이 되면 그 네. 노면에서 이제 변수가 좀 커지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동일한 노면에서 하고자 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조용하긴 한데 만약에 이제 좀 달리고 그러면은 차량이 조용해서 그런지 윈드 노이즈나 아니면 타이어 쪽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약간 좀 거슬리기는 했는데 그게 소형 SUV라 그렇죠. 그 장르를 생각하면은 상대적으로 경쟁 모델보다는 확실히 조용한 건 맞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 이제 클래스라는 안에서 네. 그렇죠. 이 상품군 안에서 경쟁 모델 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용하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여기서 올라가서 뭐 중형 세단 소나타 이걸 기준으로 놓고 바라보면 네.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911 터보 정도를 타는 사람이 밑에 내려와서 뭐 아무리 뭐 좋은 스포츠카예요 잘 만들었어요를 하더라도 거기서의 기준값이 911 터보에 맞춰져 있으면 네. 그 밑에 있는 차들에서 그 만족감을 얻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기준 자체가 동급 모델이라는 것.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승한 모델은 가솔린 모델이기 네. 때문에 디젤 모델의 경우는 어떨지 아직은 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션빔 서스펜션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그렇죠. 차량을 테스트를 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디젤이 됐던 아니면 이제 기본 사양이 됐던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질문 주셨던 분이 자 현대차 그러면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현대 기아 차의 MDPS. 자, 이 10가지로 되는 C타입 이제 MDPS.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세팅 노하우가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봤을 때 같은 C타입이라 하더라도 수준은 사실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차의 성격이라는 게 가미가 되는데 예전에도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모사 모델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만족도가 크게 높진 않지만 차의 성격이 무엇이냐인데 이건 SUV예요. 네. 만약에 이제 뭐 i30라든지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제조사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 핫해치입니다 이랬을 때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떤 그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또 피드백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SUV인 경우에는 걸러질 수 있고 조금 반응이 떨어지더라도 차량 특성상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족도의 기준을 어디다 설정하느냐인데 SUV에 맞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충분히 네. 타협할 정도의 수준은 되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정리를 과거에는 정말 저희가 지적을 할 정도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쵸. 요즘에는 또 그 정도로 또 네. 이상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좀 민감한 그런 이제 일반 분들도 그 차이를 알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로 그러니까 예. 민감하신 분들 특히나 네. 이제 조금 세팅이 잘 돼 있는 차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그걸 읽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라면 특히나 이제 SUV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세팅 자체가 그쵸. 좀 무디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뭐 이렇게 크게 아쉬움을 내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격이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코나뿐만이 아니라 그 전 브랜드를 대상으로 사실은 좀 욕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이게 자동차를 제작할 때 원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지금 너무 그런 현상이 좀 짙지 않나. 지금 코나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네, 지금 그 가격이면 특히 저희가 시승했던 모델이 최상급 트림에 썬루프를 제외한 모든 옵션이 추가되어 네. 있는데 그 가격이면은 소나타에서도 거의 중간급 이상 트림을 그쵸. 선택을 할 수가 중상 있을 정도로 정도를 예. 갈 수 있어요. 현재 그러면 소형 SUV 클래스가 뭔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에요. 사실은 준중형 네. 정도로 봐야 되는데 준중형 차와 비교를 했을 때 가격대는 한 500만 원 정도 그렇죠. 어떤 뭐 동급에서 아반떼 AD랑 그렇죠. 비교한다면. 예. 네, 훨씬 더 가격이 높아지고 특히 소형 SUV는 어쨌든 소형차에서 발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형차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없는데 소형차는 사람들이 싸다는 이미지가 생겨버렸고 그렇죠. 소형 SUV는 대신에 차는 작은데 싼 차는 아니야. 실제로 가격을 그렇게 높게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높게 제시를 해도 소비자들이
원인은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소형 SUV 비싸지만 사람들은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 SUV 인기가 이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네. 않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바라볼 때 과시의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단이 발전해 있고 엔진은 1.5가 들어갈지언정 차체는 크게. 대형 예. 세단 정도의 크기를 갖는 그런 좀 기형적인 모델도 많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자, 근데 SUV라는 것이 이제 나와서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좀 약간은 붐업이 돼요. 네. 근데 SUV의 가격들이 세단과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는 약간 높아요. 그렇죠. 그건 그래서- 이제 원가의 상승에 의한. 네. 근데 사실은 그 원가를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 높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 SUV는 비싼 차라는 네.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수입차 시장으로 가더라도 요즘 말하는 뭐 강남, 뭐 산타페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카이엔 같은 경우도 이미지 자체, 물론 이제 포르쉐라는 브랜드도 있지만 SUV 자체가 보편적인 그런 세단들보다는 더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이유의 하나가 아닐까. 네. 소형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반떼, 뭐 아이소티에서 키 높이면은 뭐 이게 코나가 그렇죠, 사실상. 된다고 볼 수 네.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에 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사들이 마케팅을 상당히 잘했던 거죠.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미 코나가 지금 저희가 했던 게 2,700, 800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한 몇 년 있으면 이제 소형 SUV 3,000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코나에 대한 완성도는 굉장히 저는 높게 보는데 네. 그 예를 들어 이제 최고 트림 같은 경우가 2,400 정도 된단 네. 말이죠. 옵션을 이제 제외하고 네. 그랬을 때 그 정도 가격이라면 어찌 보면 저는 차라리 상급의 네. 투싼 네. 중간 트림 거기까지도 노려볼 네. 수 있죠. 그리고 소나타만 해도 2,500, 600 정도 되면 중간 트림에서 구성 좋은 거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장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다. 아,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코나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트랙스도 그러고 QM3도 다 그러고 비쌉니다. 티볼리도 그러고 지금 네. 전체적인 소형 SUV가 이렇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그쵸. 있는 겁니다. 마진율이 상당히 좋기 특히 때문에 QM3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2,600짜리가 기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차가. 처음에는 이제 가격 때문에 QM6하고 약간의 이제 만나는 네. 이 접점이 생기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이제 네.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가격이라는 부분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네. 소비자분들께서도 너무 높은 트림 네. 그 결국에는 여러분들보다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훨씬 부자고 어쩌면 연봉도 더 많을 수 있는데 자 굳이 우리가 불필요한 것까지는 욕심을 내서 차값을 올리지는 말자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적정한 중간 정도 트림만 해도 구성이 상당히 좋은 게 코나기 때문에 한 2,300~400만 원 정도 선에서 선택하면은 정말 좋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좋거든요. 그쵸. 예.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전인우 기자가 계속 끄덕끄덕하면서 그렇죠만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봅시다. 네. 이번 이제 코나를 물론 우리가 다른 차를 테스트할 때도 그렇지만 차량의 성능이라는 부분 그렇죠. 상당히 네. 중요한데 네. 자 뭐 짧게는 파워트레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동력 성능으로 치면은 뭐 동급은 그냥 다 그렇죠. 압도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배기량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터보 차저 걸리니까 네, 거기다 이제 DCT도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네. 소형 SUV에 이런 것까지 넣을 수 있구나. 물론 차값이 음. 비싸지만 예,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고 이제 변속기 이야기 나와서 한 말인데 사실 DCT 트랜스미션이 들어가면은 을에 이제 패들 시프터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최고 사양의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었어요. 네. 그건 확실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그냥 네. 평이하게 그냥 굴러갑니다 하는 그런 차가 아니라 네. 그래도 보면은 은근히 스포츠성을 약간 지향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저도 과거에 사실은 수동 이제 모델을 계속 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패드를 만들어주면 차라리 이 변속 레버를 여기서 다시 그 매뉴얼로 바꾸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사실 편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시장도 흐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스티어링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더 익숙해지죠. 익숙해졌는데 네. 없다 보니까 그건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네, 그런데 저희 뭐 이미 에피소드 게시판에 쓰셔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렌토 탔잖아요. 소렌토는 일반
그냥 대중적인 좀 거대에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거기서 오는 약간의 그 괴리감. 네. 코나에 달았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땐 그쵸. 코나에 아마 패들 네. 들어가면요 한 2,900만 원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그건 아쉽죠. 패들 값이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근데 분명히 그거 그 상징성이거든요. DIY나 네. 이걸로 다시는 분들 네. 나오실 거예요. 있겠죠. 네. 네. 아무튼 뭐 옵션 사양이라도 더 네.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공통적으로 요즘에는 뒷좌석 공간도 사실은 이제 좀 중시하기 때문에 그 송풍구 정도는 네, 좀 에어벤트라든지 만들어서 좀 뒷좌석 만족감. 사실은 이 차의 컨셉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버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네.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네. 가격을 안 높이고 네. 네. 그 정도는 좀 넣어주시면 좋지 아마 않을까? 페이스리프트 때 이런 게 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이어 모델에서 싶기도 추가될 하네요.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동력 성능이 확실히 좋아서 그런데 만약에 코나에 수동 모델이 나오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유럽 쪽이라면 그런 게 출시될 법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이제 DCT라는 변속기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특히 이제 드라이브 상태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뭐 유턴이나 후진을 해야 될 때 이거 그 기어 레버를 빠르게 바꾸고 나서 바로 가속 페달 밟으면 차가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고 멈칫하거나 오히려 이제 미끌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변속기를 조정하고 나서 여유롭게 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 하나가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이 변속기 자체가 이제 분명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쓴단 말이죠. 이제 내구라는 것도 그렇죠. 써야 되고, 뭐 승차감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통상의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갖는 장점이 뭐예요? 빠른 변속 반응이죠. 그리고 직관적인. 그죠? 그게 가장 특히나 이 폭스바겐 모델들이 그게 강하죠. 근데 코나는 어땠죠? 사실 토크 컨버터 방식과 비교했을 때 약간 빠르긴 하지만 업시프트 기준으로. 근데 거기서 좀 너무 이제 비비는 거 아닌가. 보수적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보수적인데 사실 이럴 거면은 DCT를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네.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바꿔야 되는데 이제 여담으로 뭐 어디서 들린 이야기에 네. 의하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뭐 어르신들 때문에 못한다. 근데 이렇게 비비면서 하면은 열 발생 때문에 좀 그렇죠. 네, 내부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내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동 변속기 네. 기준으로 보면 이제 반 클러치를 쓰면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는데 그렇죠. 클러치를 이제 순간적으로 딱 끊어주면 네. 사실은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짧게는 있지만 지속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속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인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이게 소비자들이 뭘 원할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DCT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테고 편해서 네. 혹시나 이제 뭐 수입 모델들이 보여주는 그런 약간 좀 튀기는 감각 이런 거 그런 게 코나에 있으면 또 불평으로 돌아올지도 알 수 없고 그럼요. 예 어쨌든 되게 그래서 일단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시장에 설득을 해서 어떤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기술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그걸 어필을 해야지 너무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그 현대차 같은 경우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제네시스 쿠페 그 패드를 깎았던 적이 있죠. 네. 그게 MVH 그러니까 때문에. 노이즈 증가예요. 음. 근데 수입차 타시는 분들은 이미 아세요. 과거에는 내가 벤츠를 타는데 아우디를 타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속에서 끽끽거려요. 근데 지금은 그게 성능을 위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대의 변화 그리고 수입차들이 많아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어필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설득을 해야 되지 이것을 이제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세팅으로 가는 거는 좀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코나와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 흔히 이제 뭐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산 패드가 국내용 패드가 있고 수입용 패드가 있잖아요. 뭐 유럽 사양 패드. 유럽 패드는 원래 달라요. 네, 서스펜션 그러니까요. 설정도 그런 다르더라고요. 것들에 대해서 국내 소비자도 유럽 성향의 그런 차를 원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그런 상품 구성을 좀 하면 어떤가. 이런 그러니까 이제 TX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또 대중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차라리 TX 쪽에서 유럽 사양을 웹터마켓 이렇게 파트로 해서 좀 그렇죠. 취급을 해주는 네, 것도 네. 그것도 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 제조 원가는 차이 안 나요. 네, 그렇죠. 물론 뭐 100원 단위 차이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오래된 얘기지만 현대차 이제 브레이크
담당하는 그 파트장을 만났을 때 사실은 이제 그때 제가 제네시스 쿠페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쉽다고. 더 좋은 성능으로 어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음에 민감해하니까. 그렇죠. 뭐 분진과 소음을 희생하더라도 제동 성능을 가지고 싶어하는 소비자는 분명 국내에 있습니다. BMW 보면 브레이크 성능 좋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앞에 휠 보면 어때요? 죄다 까맣죠. 시커멓잖아요. 예. 분진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세차 맡기고 집에 왔더니 세차 이거 닦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자분들도 그걸 물론 EQ 900쯤 되는 차에다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이 차량의 성격에 따라서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감안한다면 네. 조금 더 좋은 혹은 재미난 그런 차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조사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좀 약간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을 것 뭐 같습니다. 이미 이제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취향의 소비자들이 각각 다른 소비자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더 진행을 해보면 멀티링크 서스펜션 뭐 물론 좋았죠. 뭐 토션비 알 수가 없고 자세 제어 장치 경우에는 제가 이제 12년도에 MD 자만대 MD의 그 캔 데이터를 추출해 봤을 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스티어링 휠에 센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도라든지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는 속도에 대한 감지가 없었는데 14년도 이후에는 이제 그것들이 생기죠. 생겼단 말이죠. 네. 그때 이제 그 이후 출시된 차들의 캔 데이터를 보면 스티어링 속도의 감지라던가 스티어링 휠 각도를 다 해서 이제는 뭐 요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휠 스피드 하고 스티어링 휠 속도, 스티어링 각도 이제 이것들을 다 조합해서 자세를 제어한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 제어 장치가 지금은 이 사람이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스티어링 휠을 돌린다. 이거는 긴급 상황이다. 그렇죠. 했을 때 빠르게 같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피드가 있을 때 그 환경에 대응해서 제어를 해준다는 얘기죠. 네. 진짜 많이 발전한 거죠. 그렇죠. 국산차가 뭐 지금 현재 시장에 선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속도를 점점 높인다는 많이 데서는 의미 빨라졌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당시에 이제 BMW나 벤츠 같은 경우는 제어를 굉장히 잘했는데 렉서스를 보면은 좀 황당하게 너무 제어를 했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토요타도 기술 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걸 따라잡았지만 초기에 이제 현대가 그 VDC를 네. 넣기 시작했을 때 황당했거든요. 조금 타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스템이 약간 과열됐다 싶으면 그냥 만세, 시스템 다운. 근데 렉서스도 초기에는 그랬었어요. 예. 근데 지금의 모습은 발전한 폭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을 할 만하고 네. 이렇게 좀 잘 달리는 것에서 저희가 좀 칭찬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를 꼽고 싶은데 이제 현대 기아차의 그런 성능을 담당하면서 이제 대외적인 이제 홍보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는 비엄한 부사장님께서 이번에도 또 한번 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말씀하셨어요. 현대 i30N에 들어간 기술이 그 기술력이 코나에도 녹아 있다. 그러니까 관여를 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직접 관여를 직접 하셨고 거기서 완성도를 높였다는 거니까 실제로 체감상으로도 확실히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근데 뭐, 같습니다. 네, 이거는 반 농담이지만 그 현대차에서도 그분의 이제 보직을 네. R&D 쪽에 묻지 말고 홍보 홍보 파트의 R&D 겸. 담당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죠. 왜냐면 너무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오늘 사실은 지금 15일이죠. 네. 지금 이제 시간이 1시가 다 돼 가는데 오늘 G70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일부 매체들이 뭐 N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미 결과 나와 있거든요. 네. G70에 N은 없다. 뭐 이미 그 R&D 최고 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그 해외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보면 현대차의 퍼포먼스에 대한 네. 미래 전략과 무슨 차가 나온다. 하다못해 뭐 투싼 가지고 우리가 N도 개발하고 네, 있어 그쵸. 네.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미디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뭐 좋은 분이 아닌가. 감사한 분이시죠. 예. 그렇죠. 정말 뭐 다른 나라의 사람이지만 사실상 그 현대를 대표하는 그 퍼스트 페이스가 됐어요. 지금. 네. 그런 기술이 이제 코나에까지 그분의 영향이 미치면서 완성도 높아지니까 사실은 앞으로 그 나올 외에도 산토페도 다 기대해봐도 아마 될 지금 것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완성도는 분명히 올라가고 네. 있고. 사실 또 긴장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만큼 좋았는데 그 밖에 다른 모델들이 정말 이 완성도보다 못하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욕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상향 평준화되고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적용되겠죠. 이제부터 나올 현대 기아 차들 이제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아마 평가를 해도 이제 나쁜 소리를 어디서 해야 될지 그쵸.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가격 이외에는 또 있었나요? 자, 단점이 하나가 또 있었나요? 있었어요. 사실은 브레이크였어요. 아. 자, 근데 이게 브레이크, 이제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브레이크 성능으로 보면은 거의 그 제동 거리로 봤을 때는 별 메리트 없는 성능 떨어지는, 특히나 이제 트랙스랑 비교하면 거의 뭐 2m 이상의 차이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i30 때도 사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게 브레이크 시스템 하드웨어의 문제인 것이냐, 아니면 이게 타이어에 의한 것이냐. 근데 i30랑 같은 타이어 들어가 있죠. 이번에 같은 그렇죠. 타이어. 한국 타이어 네. 이제 네. 노블2가 쓰이고 있는데, 이 타이어의 지향점 자체는 소음 절감이라든지 컴포트 쪽 지향 타이어예요. 근데 1.6 터보를 얹은 차라면 퍼포먼스 지향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이 세팅이 맞는가? 물론 그를 통해서 MVH를 분명히 끌어낸 거는 맞긴 한데, 타이어 쪽에서의 미끌림이 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참고로, 자, 제동거리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리 제동력이 좋은, 특히나 제동력이 강할수록 타이어가 거기다 윈터 타이어 껴놓으면 쭉쭉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는 지금 보면은 아쉬운 게 하나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뭐 서스펜션이 토션빔이다, 멀티링크다 그러면 무조건 멀티링크가 좋다? 아닙니다. 세팅값에 따라서 승차감이나 성능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제동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타이어 성능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게 ABS는 먹더라도 쭉쭉 미끄러져 나갑니다.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 제동력에서 중요한 게 뭐죠? 갑자기 이렇게 다들 내구죠 일단 제동 열에 대한. 안전성. 네. 네. 그 제동 밸런스도 사실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내구였어요. 네. 한 번 했을 때 확 하고 잘 서는 차 있는데, 하다 보면 쭉쭉쭉쭉 늘어나거든요. 근데 늘어나는 이유도 이것이 하드웨어의 이슈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타이어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의 세팅을 봤을 때 그 소형 SUV잖아요. 그랬을 때 노블2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얘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나머지 성능, 코너링도 더 빠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워트레인 감안하면 좀 더 빠른 코너링을 원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빠른 그런 제동거리를 확보해 줬다면 만족감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타이어가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타이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쉬움이고, 그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같은 모델이라도 타이어가 어느 경우는 넥센 들어가고 금호 들어가고 한타 들어가고, 그다음 뭐 상급 트림 가면 휠이 커지면서 뭐 미쉐린이나 뭐 컨티넨탈,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네.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타이어에 대해서 좀 선택의 폭, 사실 그걸 랜덤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소비자들도 이제 원하는 걸 쓸 수 있고, 그래야 제조사들도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소비자들이 여기서는 야, 이번에는 넥센이나 한타 이거 별로야, 이 사이즈에서는 금호가 최고야, 그러면 분명히 그걸 요구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금호가 잘 팔리면 한타나 이쪽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해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오이 타이어가 각 제조사 간의 협업으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선택권을 소비자들에게 넘겨주면 어떨까. 맞습니다. 더불어서 코나에서 한 가지 또 의미가 있었던 거는 액티브 세이프티의 부분을 참 잘 해내고 있었어요. 네네. 네, 이번에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좀 우려를 끼쳐드린 점 참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테스트 현장에 제가 이제 늦게 도착해서 이제 그 부분이 촬영된 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거 알고 나서 제가 그 선원 기자를 굉장히 혼냈어요. 그렇죠. 혼냈고, 사실은 사람이 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대차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계라는 거는 오작동, 에러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단지 사실은 그걸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분명히 이건 얘기 나온다. 근데 굳이 내보낸 건 그걸 진행해서 뭔가 설명을 할 때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사실은 그 욕심, 열정, 근데 거기다가 안전을 걸진 말자고요. 네, 그거는 분명히 잘못했고, 뭐 여담이지만 사실은 이제 쌍용차가 티볼리에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을 넣었을 때 그 현장에서 이제 마네킹으로 시연을 했는데, 어떤 기자분이 나오셔서 직접 쓰신 적이 있어요. 저 아는 형인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가 한 것도 잘못된 거. 단 어쨌든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현장에 제가 있었다면 분명히 그건 제재를 했을 텐데 그 욕심. 근데 욕심은 좋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안전입니다.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현대 코나 추천한다면 과연 내 주변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이라 일단 가격이 문제긴 해요. 네. 이게 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고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좀 관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보면 이제 성향이 좀 나눠지는데 이래서 이제 또 계속 안티가 늘어가는 것 같은데 티볼리는 여전히 저는 추천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그냥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이제 자동차의 기본 이제 그런 틀로 봤을 때 어떤 기술력 그런 걸로 본다면 자 트랙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경쟁력이 있어요. 있죠. 네. 얘가 갖는 경쟁력이라는 게 있고 코나가 갖는 또한 우리가 아직 이제 테스트 전이지만 그 소닉이 갖는 그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기술적인 부분 단 이제 추천을 한다라면 약간은 코나 쪽으로 전 기우는 건 이제 풀옵션 사양은 사실은 전 추천을 절대 안 할 겁니다. 네. 근데 중간 트림을 봤을 때 타 모델 대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기본 완성도 그리고 그 기본 구성, 편의성이 좀 무기가 되지 않을까 추천을 드린다면 아마도 그 부분. 근데 단 토션빔은 궁금해요. 네, 사실 많이 궁금해요. 만약에 저라면은 일단 그 소비자 취향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만약에 그 소비자 분들께서 연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QM3를 따라올 차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소형 SUV인데 좀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다 그러면은 스토닉이 코나로 밀어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네. 아쉬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특히 가격적인 면에서는 스토닉이 지금 가장 앞서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평균적으로 평균 이상 되는 성능도 잘 나오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코나 충분히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운전 재미라든지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욕심을 내고 싶다면 예, 저라면 트랙스를 한 번 더 추천을 할 것 같고요. 트랙스는 사실 차 자체는 지금 차를 못 만드는 쪽은 아닌데 네. 보면은 항상 가격 설정에 문제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가격 물론 이제 그들에게 힘든 것이겠지만 한 150만 원 정도 혹은 200만 원 정도를 저렴해져야 됩니다. 빼게 되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승부를 해야지. 이거는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도 아니고 한 대 팔았을 때 마진 이만큼 남는 것도 아닌데 자꾸 여기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네. 오히려 보면 이제 소탐 대시라는 그런 격. 그 차라리 가격을 낮추고 약간은 뭐 박리담의 형식으로 가더라도 전체적인 좀 틀을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격을 낮출 필요가 일단 기본형 트림부터 일단은 트랙스가 상당히 높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시작하는 그 모델만큼은 좀 저렴하게 네. 특히 그 후동 변속기 모델 같은 경우도 말이 많았잖아요. 뭐 출고가 안 된다더니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좀 편법이 아니고 진짜로 좀 가격을 많이 덜어내 가지고 경쟁력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초기에 그 트랙스 같은 경우가 처음에 소형 SUV 시장에 데뷔를 했을 때 하고 나서 금방 이제 잊혀지게 됐었던 그런 계기가 사실은 있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뭐 가격 자체도 사실은 이제 뭐 소형급인데 아베오 플랫폼인데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초기에 그 수요들이 올라왔을 때 방어를 하지 못했어요. 수출 물량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딜레이를 시킵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모델이었기 네. 때문에 당장 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한 달 없는 기다리셔야 거죠.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빨리빨리 그렇죠.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 네. 않습니다. 차를 사도 뭐 오더를 넣어가지고 나만의 스페셜 이런 것보다는 나 지금 살라고 마음 먹었어 재고 확인 내가 원하는 이게 없지만 그래도 난 빨리 받기 위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해외에다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를 해서 더 찍어냈어야 되는데 아 국내는 뭐 느슨하게 우리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떠나가고 그로 인해서 손해본 것들도 많아요. 물 들어올 때 노래 못 졌군요. 네. 그게 이 노를 안 젓는 게 네. 조금은 아쉬운 GM의 스타일이기도 하죠. 티볼리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올 때 제대로 노를 저어서 아, 지금까지 잘 나가고 그때 있죠. 네. 티볼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쌍용차가 그런 계산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노를 젓는 것보다
이제 저렴한 저기서 뭐 필요하면 뭐 중국산 모터 하나 달아가지고 그냥 빠바바바 그건 사실 잘한 거예요. 네. 그 티볼리가 현재 쌍용차를 지탱하는 네. 또 버팀목이 되기 있기도 하고. 대기 수요해서 생각이 났는데 코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노조 파업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더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특히나 이제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중국도 예.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서 판매량 저하 그리고 뭐 지금 국내 내수 같은 경우도 썩 좋다고 볼 수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안에서 좀 뭉쳐주시는 거 네. 그리고 뭐 임단협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이제 뭐 돈 벌기 위해 다니는 건 맞는데 그 터전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어쨌든 뭐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게 그리고 타협을 해서 그 적어도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가지 않도록 네.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코나 충분히 좋았었고 사실은 이 코나를 보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 네. 그럼요. 앞으로 나올 현대차, 특히 이제 코나가 한 가지 보여준 게 판매량 면에서 드디어 티볼리를 이겼다는 것에서 봤을 때 소비자들이 많이 또 호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 기아차 등 돌린 소비자들 많았는데 다시 판매량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 이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 나올 다양한 신차종이 완성도 높아지면은 판매량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데스크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사실 이거 말고도 찍어놓은 것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의 편집 이슈라는 거를 신경을 이제 쓰다 보니까 그렇다고 데스크뷰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뭐 자막이든 뭐든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업데이트하는 게 딜레이되다 보니까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드랍돼서 없어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시간이 1시를 넘었어요. 5월 15일 1시를 넘었는데 그래서 요것만큼은 그냥 거의 뭐 라이브라고 네. 생각해 주시고 그냥 대신에 빠르게 네. 올리고 여러분하고 이제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틀로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집 쪽이나 뭐 이렇게 뭐 카메라 앵글이나 이런 데서 아쉬움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식사를 이제 하러 가야겠네요. 뭐 먹을 거예요? 그죠? 뭐 쌀국수 금요일인데 새로 뭐좀 생기는 맛있는 것 거 좀 같던데. 먹을까요? 예. 네. 최근에 뭐 쌀국수 집이 지금 네. 몇 군데 이제 생긴 그쵸. 곳도 있고 네. 나는 다른 거 먹어야지. 어제도 국수를 먹어서 아, 딴 거를 먹고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네, 주말에는 일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일요일도 우리가 테스트가 있죠. 네, 수요일 같은 금요일이죠. 월요일의 시작도 어딘가에서 네, 하고 어딘가에서 새벽부터 또 일을 하겠네. 네. 어쨌든 뭐 그래도 내일은 쉬니까 네, 내일은 푹 쉬고 네 모레 또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